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중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서 출조를 전혀 못 나가고 있어요. 집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면요, 이제 9월 1일이면 쭈꾸미 금어기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쭈꾸미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몇몇 부모님들께서 수봉 언니는 쭈꾸미 낚시 출조할 때 어떻게 준비해서 출조를 나갔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좀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요. 릴부터 애기, 채비까지 좀 상세하게 제가 챙겨 갖고 다니는 것처럼 솔직 담백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영상 내에 메가바이트 메가탄 애기 세트로 14가지 컬러가 있는데 당첨되신 3분께 애기를 좀 선물해 드리는 이벤트까지 한번 포함을 해서 오늘 알차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릴을 똑같은 거를 2개를 사용을 하는데 시마노 스틸의 100PG를 사용을 합니다. 보기평으로 SS도 나왔지만 일반 시마노 스틸의 100PG가 무게면에서도 좀 가볍고 릴링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용수 커버리지에서 드래곤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마노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이 되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릴 하나는 중고 거래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핸들로 스틸에 똑같은 릴로 이렇게 2개를 메인 릴, 그다음에 서브릴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한다. 나는 좀 스틸을 사는 게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나는 그렇게까지 구해서 쭈꾸미를 잡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도요 라이거 30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도요 라이거 30이 더블 핸들로 지금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쭈꾸미 낚시는 다 더블 핸들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라이거 30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도요 울트레인 3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릴은 최대한 가벼운 거, 경량 릴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쭈꾸미는 2종류고 2종류는 무게감 낚시이기 때문에 장비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유리해요. 피로도도 덜하고 무게감 느끼는 거에서 장비가 무거우면 쭈꾸미가 사이즈가 이제 시즌 초에는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쭈꾸미를 느끼기에 장비가 너무 무거우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로드도 그렇고 릴도 그렇고 가볍게 가는 게 좋고요. 보통 저희가 쭈꾸미 낚시를 할 때 0.85에서 1호 합사를 사용을 합니다. 새 라인을 구매했을 때 보면 100m에서 300m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 감지 마세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심이 깊어야 40m권이고 시즌 초에는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m, 20m 이런 패드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150m, 300m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m 이하로, 저 같은 경우는 70m 이 정도만 감아가요. 최대한 장비 무게를 가볍게 하시는 것이 쭈꾸미 낚시할 때 좋은 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드는 일단 가벼운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몬크로스 아크로 Z1 501을 사용을 했습니다. 70g대로 무게가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고 감도도 좋은 편인데 이제 단점으로 말하자면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여서 감도가 굉장히 좋지만 또 이제 가지고 다닐 때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제 손에 이제 엄청 잘 맞아가지고 2년 가까이 제가 쭈꾸미 낚시할 때 많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장원으로 많이 만들어준 로드입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남해 갑오징어, 그다음에 농어 외수지일 때 정말 신뢰를 높게 사고 있는 파인피싱 쭈꾸미 로드가 또 나온다고 해요. 그래갖고 올해는 파인피싱 쭈꾸미 로드로 재미를 좀 볼 것 같은데 8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드가 좀 괜찮다고 하면 제가 또 소개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애기는 지금 이미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에 다이기노 삼봉 애기로 굉장히 많은 손맛을 또 봤었습니다. 학꽁치포를 장착을 해가지고 쭈꾸미 낚시를 좀 했었는데 항상 좀 치트키처럼 챙겨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캐치크로우 모잉 롤링 애기라든지 올해 한치 낚시 때 또 한치 손맛을 좀 많이 보게 해줬던
데스페라도, 이카파티 애기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 새롭게 나온 메가바이트 메가탄 쭈꾸미 갑오징어 애기도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챙겨갖고 다니면 태클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트레이만 이렇게 따로 팔기도 하고, 트레이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판매되는 태클박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태클박스 살 때부터 이 트레이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애기를 좀 다양하게 좀 챙겨갖고 다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애기 추세가, 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야마시타 요즐이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마시타 요즐이 점점 하나둘씩 안 가져갑니다. 네. 점점 안 먹히는 애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갖고는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야마시타 요즐이 중에 안 써본 컬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산 애기돌도 정말 잘 만들었고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야마시타 요즐이 뭐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전에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챙겨갖고 다니긴 하는데, 자리 없으면은 몇 개씩 빼고 또 다른 거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애기는 일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나올 때 기준으로 여러 개를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인치도 좀 다양하게 뭐 챙겨갖고 다니시면 좋고, 그다음에 컬러도 다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잘 먹는 애기는 두세 개씩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뭐 밑걸림 걸려서 또 뭐 이렇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두세 개씩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께 메가바이트 메가탄 애기를 선물을 해드릴 거고요. 올해 제가 사용을 해볼 가성비 좋은 애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바이트 메가탄 애기는 총 14가지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총 3가지로 70, 80, 90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메가바이트 메가탄 애기는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는 애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애기가 폴링 시 미세한 떨림이 있어서 또 두 종류의 호기심을 또 자극할 수 있는 애기라고 합니다. 애기를 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수박 컬러 한번 까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실리콘 지느러미가 있죠? 이것도 축광이 다 되는 지느러미입니다. 포장 자체를 날개가 접히지 않도록 설계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바늘은 완전 합격입니다. 합격. 굉장히 끝이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네, 일제 바늘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바늘은 뭐 이 정도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바늘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은 회전 롤링 도레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좀 라인 꼬임이 덜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잘 사용을 한 것 같네요, 만들 때. 자, 그리고 소리 들리시죠? 레틀 기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리로 인해서 두 종류들을 좀 호기심을 유발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춰져 있네요. 실제로 사이즈 비교를 좀 해보면 너무 귀엽다. 70. 너무 귀여워. 자, 컬러는 동일하고요. 사이즈만 이렇게 다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쁜 바디, 예쁜 컬러, 진짜 뭐 사람도 유혹할 수 있는 이런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미션을 완료해주시면 총 3분께 메가바이트 메가탄 애기 14가지 컬러 한 세트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트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구독자 분께서 좀 선물해 주신 건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배에 탑승을 하면 배 난간에다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애기를 뭐 꽂아가지고 뭐 간편하게 태클박스 열고 닫고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좀 있더라고요. 잘 먹는 애기들은 미리 낚시 시작 전에 여기서 꺼내서 넣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의 좀 단점은 너무 무겁습니다. 단점에 이어 장점이라고 하면 근력 운동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돌입니다. 8호에서 18호까지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호수별로 적어도 5개씩은 챙겨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챙겨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챙겨 가지고 다니는 이 야광 봉돌 같은 경우 공통점이 있죠. 바로 밑부분이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봉돌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보통 지형이 뻘바닥 위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돌이 약간 이렇게 끝이 뾰족한 이런 봉돌을 사용을 하면 봉돌이 뻘밭에 박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뻘밭에 강력하게 박힐 때에는 그게 빠질 때 쭈꾸미 같은 그런 무게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끝이 뾰족한 봉돌을 사용하시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봉돌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야광 봉돌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축광기인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찍 출항을 해서 해가 뜨기 전이라든지 아침에 축광기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축광기를 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뭐 건전지 넣는 부분에서 이제 뭐 부식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처음에 요런 축광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애기를 집어 넣어서 이제 UV 축광을 먹일 수 있는 이제 UV 축광기인데, 부피도 좀 크고 건전지 있는 부분이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2개 정도 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낮이 되면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큰 거는 가지고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그만한 UV 축광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네, 애기를 내리기 전에 잠깐만 이렇게 UV를 먹일 수 있는 이런 축광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부피가 뭐 작고 이래서 그냥 뭐 이렇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길게 안 씁니다. 뭐 오래 써야 뭐 한두 시간? 이제 해가 뜨고 나면은 뭐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핀도레입니다. 핀도레인데 쭈꾸미 낚시할 때 직결채비로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핀도레를 사용하는데, 핀도레는 솔직히 양핀도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한쪽에 봉돌 달고 한쪽에 애기 달고 이렇게 하는데, 조만간 제가 이 양핀도레 아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매듭법 한번 다시 영상을 올릴 건데, 쭈꾸미 낚시할 때 핀도레는 이 양핀도레 하나만 챙겨 갖고 다녀도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갑오징어랑 같이 챙겨 갖고 다녀서 저렇게 태클박스에다가 챙겨 갖고 다니는 건데, 양핀도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호수는 12호 정도를 사용을 해요. 다음은 뭐 선크림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플라이어, 합사가위 이런 거 챙겨갖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칫솔입니다. 네, 일회용 칫솔인데 요거는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 애기를 조금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바늘에 이물질이 많이 붙습니다. 뭐 폐 낚싯줄이라든지 뭐 해초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뗄 때 이제 바늘에 찔릴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싹싹싹 긁어가지고, 네, 이렇게 떼어냅니다. 네, 챙겨 가지고 다니면 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트레이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사용을 하죠. 바늘에 이물질 제거하는 용으로 일회용 칫솔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눈뽕 안 당하려면 선글라스 꼭 챙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구강청결제입니다. 네. 제가 되게 안 씻을 것 같지만 잘 씻습니다.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커피를 먹고 나면은 양치를 하기가 좀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다이소에 1,000원에 네, 10개 들어있는 가글이 있습니다. 휴대용 구강 청결제가 있어요. 요거 이제 꺼내보면, 제가 이제까지 뭐 통에도 담아가보고 막 했는데 이게 제일 간편해요. 스틱이 짜가지고 한번 가글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네, 구강 청결제 또 가지고 다닙니다. 네, 배에서 이거 제가 먹는 거 보고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이거 네, 가글입니다. 가글. 자, 그리고 구명조끼 꼭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할 때 무조건 먹물 때문에 좀 검은 색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요새 선박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구명조끼 꼭 챙겨서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없으셔도 배에 가면은 구명조끼를 줍니다. 없으셔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있으면 챙기면 좋죠. 그리고 카운터기, 네, 몇 마리 잡았는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커피 내기도 하고 할 때 있어야 되겠죠. 구명조끼나 아니면 배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카운팅 할 수 있는 카운터기도 챙겨 갖고 다닙니다. 저는 그리고 장화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깔창을 좀 깔아도 발이 좀 불편하고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선상 장화는 잘 신지 않고요. 크록스를 착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이 시모노 거 이 신발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신었고 재작년에도 신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발바닥이 굉장히 편해요.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생긴 거는 뭐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자주 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먹물 묻으면 또 빨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어서 아마 올해는 이거를 많이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갑도 검은색, 워머도 검은색, 낚시 수건도 검은색으로 챙깁니다. 이것 또한 먹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먹물이 묻어도 사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과탄산소다가 있어요. 요것만 있으면 사실 그날 낚시 갔다 와서 바로 담가 놓으면 웬만한 먹물은 다 빠집니다. 시간만 오래 지나지 않으면 먹물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먹물을 빼봤는데 잘 빠집니다. 저는 모자도 검정색으로 착용을 거짐하고 다니는데 아까 제가 합사가위를 챙겼는데 사실 합사가위보다는 사실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캐치크로 라인 커터 홀더인데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자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라인 커터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자석이 굉장히 강해요. 자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자석이 좀 약해서 라인 커터를 많이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캐치크로 거는 제가 이제까지 사용해 본 것 중에 자석력이 가장 강합니다. 네, 가장 강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모자에다가 장착을 해서 다닙니다. 자,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12리터를 챙겨가지고 다녀요. 지금 12리터 사이즈가 이만한 사이즈입니다. 네, 이만한 사이즈고 안에 보면은 그렇게 막 이게 막 넓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새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넣으려면은 일단 지퍼백에다가 소분을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넣어야 좀 많이 넣을 수 있더라고요. 쭈꾸미를 너무 많이 잡아서 여기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뭐 배 타신 구독자분들이나 뭐 같이 동출하신 분들 뭐 드리는 것 같아요. 보통은 12리터를 챙겨가고요. 먹을 간식이 많거나 날씨가 좀 더워서 얼음을 좀 많이 챙겨가야겠다 할 때는 30리터짜리 네, 이런 좀 큰 사이즈의 쿨러를 챙겨갖고 다녀요. 많이는 아닌데 제가 가끔 먹을 거 많이 챙겨갖고 다닐 때 얼음 많이 챙겨야 할 때 멀리 갈 때 이럴 때는 30리터짜리를 종종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쭈꾸미 낚시 조항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선상 낚시의 모든 장르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모든 장르를 오랫동안에 지금 뭐 현재 8월까지 다니다 보면은 모든 어종들이 다 작년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쭈꾸미 낚시는 작년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이후로는 비도 너무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태풍도 계속해서 오고 있고 민물 유입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물 유입에는 두 종류가 엄청 취약하죠. 조금 작년보다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네, 윤달도 있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좀 조항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380마리 정도 잡았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 마리수는요, 사실 저는 목표 마리수를 정하고 이렇게 낚시를 다니는 거 정말 입문했을 때나 오늘은 50마리 잡아야지, 오늘은 세 자리 해봐야지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낚시를 다니면서 목표를 잡고 낚시를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목표를 잡고 낚시를 하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상실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본의 아니게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좀 즐겁지가 못한 것 같아서 목표 마리수를 잡고 낚시를 하지 않아서 목표 마리수는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낚시하는 걸로.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쭈꾸미 낚시 갈 때 채비나 장비를 어떻게 챙기는지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해서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쭈꾸미 낚시로 선상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출조를 준비해야 할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올해 제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또 많이 예약을 해뒀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어떤 애기가 잘 먹히는지, 뭐 아니면 어떤 채비가 잘 먹히는지, 뭐 필드 상황은 어떤지, 조항은 어떤지 또 중간중간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조금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급조라도 영상을 또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뽕빵!